이제 커피 마셔도 되나요? 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커피, 왜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이거군요. 커피 마셔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포인터를 좀 멋있는 걸로, 레이저로. 보이나요? 레이저? 잘 보입니다. 레이저. 네, 커피와 유방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레이저를 하니까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포인터를 원래 옵션으로 이상하네요. 네. 자, 한국인의 커피 사랑. 한국인은 세계 2위 커피 소비 국가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연간 367잔, 성인 평균 367잔이면 하루에 한 잔씩 먹는다는 거죠. 물론 안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인 평균 한 잔을 먹게 됩니다. 근데 1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1년에 551잔, 한 잔을 넘기는 한 잔하고 반 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꽤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고 있네요. 하지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제외하면 아마 60대, 70대 이하 혹은 60세 이하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꼭 프랑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60세 이하로 한번 통계를 내볼 수 있다면 한국이 이긴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세계 성인 평균이 161잔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가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올해 조금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볶음 커피. 이게 이제 원두 커피인 거고, 인스턴트 커피는 다방 커피, 조제 커피는 믹스 커피고, 액상 커피는 뭐 조지아나 무슨 캔 커피 같은 그런 캔에 들어있는 커피를 액상 커피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는 액상 커피를 제일 많이 먹고 있대요. 놀랍네요. 그리고 믹스 커피하고 볶음 커피, 원두 커피가 반반. 원두 커피라는 게 결국 아메리카노나 뭐 카푸치노, 라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믹스 커피도 많이 먹고 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믹스 커피 해가지고 그 비닐로 봉지로 이렇게 믹스해 먹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반반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다방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8%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두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인스턴트 커피가 거의 90%가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믹스 커피나 액상 커피가 들어온 것도 사실 최근 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인스턴트 커피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소님 또 왜 이러셔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죄책감에 또 이렇게 투척하시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매번 또 좋은 또 우리 희망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의 암 발생 위험에 대한 분류를 보면 아이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커피 왜 발암 물질 뭐 그룹 1, 2, 3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발암 물질에 대한 분류를 했는데 91년도까지는 이게 91년도부터는 그룹 2B, 그러니까 인체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그룹 3 인체 발암성이 확인이 안 된 비분류된 물질이다, 모른다라는 것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더 이상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커피를 먹으면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당연히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 희망인들은 잘 아시는 메타 분석이라는 거를 통해서 2011년, 2017년 메타 분석이 2개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뭐 10,000명, 10만 명의 환자들을 전향적으로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었는데, 자 볼게요. 메타 분석 2011년도의 메타 분석에서는 4잔까지는 10% 감소, 5잔까지는 암 발생이 거의 20% 감소한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2017년 또 유럽에서 한 연구에서는 한 잔이 증가할 때마다 특별한 관련이 또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 일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5잔 이상 먹었을 때 남녀 모두 한 4분의 1 정도의 암 발생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유방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암을 다 합쳐서 발생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어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1-20% 또 많게는 25% 가까이 암이 줄었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방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연구를 했는데 아주 많은 위험도를 아주 많이 낮춘 거는 아니었어요. 이게 두 개의 연구가 있는데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두 개의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 두 잔에서 네 잔 먹었을 때는 유방암 위험도가 6% 감소했고 두 잔 증가할 때마다 2%씩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대부분의 연구, 19개 전향적 연구와 1개 후향적 연구에서는 커피 소비와 유방암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커피가 유방암의 위험을 올린다, 증가시킨다.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커피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폐경 후 여성과 폐경 전 여성이 조금 다른데요. 폐경 전 여성 맨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폐경 전 50세 이전의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커피 소비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된 여성, 50세 이후의 여성에서는 2018년 메타 분석에 보면 4잔까지의 소비를 했을 때는 10% 감소, 7잔 이상 소비를 했을 때는 17%. 7잔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7잔을 소비했을 때는 17% 감소.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과 비교를 했겠죠.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었고 2020년도에 발표된 전향적 코혼트 연구에 의하면 한 잔도 안 먹은 사람과 한 잔 이상을 소비한 사람이 봤을 때는 56%나 유방암이 감소했다. 와, 이건 너무 심한데요. 한 잔 이상 먹는다고 유방암이 반 이상 감소했다라는 건 진짜 너무 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2015년도에 진행된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보면 많이 먹을수록 10% 감소된다. 제 생각에는 이거에 뭐 절대적인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구 있죠? Nurses Health Study.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한 9,0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거는 유방암 진단 후의 커피와 차 소비가 유방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는 유방암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이게 아마 저희 희망이님들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이 커피를 먹으면 유방암 재발의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고 짜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먹으면 사망률이 4분의 1 감소됩니다. 전체 사망률, 유방암 관련된 사망률 말고요. 유방암 말고 모든 종류의 사망률을 봤을 때 하루 2-3잔 혹은 3잔 이상 먹었을 때 유방암의 그러니까 사망률, 전체 사망률도 역시 4분의 1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더 사망률이 낮았다, 더 예후가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차예요. 아까 그 홍차 물어보셨는데 차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진단 후 차를 마시지 않은 여성과 차를 마시는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차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이 유방암과 관련된 사망률은 연관이 없었지만 전체 사망률에 대해서는 사망률이 4분의 1 감소했다.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또 결과를 냈어요. 하지만 또 너무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식도암의 또 위험 인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차나 혹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유방암, 사망률, 전체 사망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여서 저희 희망이 여러분들께서에게는 정말 큰 희망을 드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커피 종류에 따른 유방암 위험도, 이건 아시아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어 뭐 아주 좋은 연구 논문은 아닙니다. 사이언스 리포트라는 그런 연구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이 연구 결과가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믹스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믹스 커피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를 소비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50% 증가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믹스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것이고, 하지만 원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50%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서양의 데이터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홍콩에서 나온 환자 대조군 연구인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연구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커피 소비와 유방암 위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혹은 낮은 예방 효과를 보인다. 적어도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폐경 후 여성에서는 커피 소비는 유방암의 위험을 확실히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아시아 연구에서 보면 조제 커피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고, 하지만 원두 커피는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또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유방암 진단 후에 이미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이 커피 소비가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지만, 이 연구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한테. 왜 어떻게 좋겠냐? 효과와 기전을 한번 또 우리가 공부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커피 안에는 카페인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카페인 말고 폴리페놀, 뭐 디터펜, 멜라노딘이라는 여러 종류의 그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 이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항종양 효과,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우리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디카페인 커피도 분명히 유방암 위험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없는 커피 드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하고 있다. 물론 커피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졸리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저희가 커피 한 잔 먹고 나면은 조금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대사가 촉진돼서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먹고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체중 관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뇨병을 예방한다, 뭐 간암, 자궁암, 대장암 등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또 연구도 있어서 장점이 물론 많지만, 저처럼 커피에 민감한 사람들은 불면증, 또 불안,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또 혈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또 커피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카페스톨인가? 라는 콜레스테롤 한번 찾아주세요. 그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뇨를 자극해서 탈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처럼 또 위가 약하신 분들, 식도가 약하신 분들은 또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카페스톨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이것이 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크레마, 왜 그 거품 같은 거에 주로 많다고 하는데, 커피라는 거는 우리 몸에 도움도 되지만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은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가 권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3잔 정도,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양이 더 많아서
두 잔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세 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사실 본인 개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잔 이상 먹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이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 체질, 민감도 등에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 한두 잔으로 충분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잘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당, 유지방 제품이 들어있는 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나 저지방, 요즘은 저지방 우유 말고 그 두유 혹은 오트밀크 같은 거를 통해서 우유를 뺀, 저는 또 우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라떼를 못 마시거든요. 며칠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어, 아이스 디카페인 오트 라떼 복잡한데 오트 라떼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오트밀이나 오트 라떼나 혹은 두유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 드시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도한 당이 들어있는, 뭐라 그러죠 그걸? 카라멜 마키아토, 프라푸치노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커피를 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샜다. 저 같은 경우에 오후 5시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연관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드시는 거, 특히 시간하고 양, 그다음에 카페인 유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건강한 커피 소비 방법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